자, 이어서 뭐 할 거냐면 얘를 좀 움직이고 싶어요. 얘 뭐 상하는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일단은 좌우만 따졌을 때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얘가 움직이기 위한 조건은 당장 얘를 움직이고 싶다. 그럼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코드로 설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게요. 이게 그냥 화면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그냥 400에 900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를 당장 움직이고 싶다면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싶다 또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라면 방향키를 조작을 해야 될 거예요. 또는 다른 키보드도 상관없어요. 키보드에 어떤 버튼이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방향키로 얘를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럼 방향키는 입력이네요. 인풋이랑은 좀 다른 데이터 저장용이 아니라 키가 눌렸다, 키가 눌리지 않았다의 상태로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키 왼쪽 키를 누른다면 얘가 진짜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듯한 모션을 취해주면 되는 거고요. 맞죠? 오른쪽 키를 누른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듯한 모션을 취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한번 이루어져야겠네요. 입력의 감지. 그렇죠? 지금 어떤 키가 눌렸다를 얘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얘는 이제 지울 거고요. K는 왜 넣었더라? K 처음에 그 K 값 증가시키면서 뭐야 깜빡깜빡거리는 거 확인시킬 때 그 짝수일수록 얘는 지금 필요한가? 아니, 일단 냅둘게요. 얘는 또 써먹을지도 모르니까. 입력을 감지하기 전에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들여쓰기가 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당장 이렇게만 해도 얘는 뭐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꺼지고 나면 당연히 뭐라 하겠죠. 인덴티드 블록. 그렇죠?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돼요. 지금부터 더 특히. 왜냐면 이 안쪽으로 계속 파고 들 거기 때문에. 문법을 틀려서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뭐 애초에 실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함수 이딴 거 없다, 뭐 변수 이런 거 없다,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또는 뭐 무한 루프다 뭐 이런 거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얘는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 만약에 얘가 없대요. 당장 없대요. 들여쓰기 고쳐놨거든요. 당장 없다면 끝나잖아요. 그냥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싶은 거죠. 사실 이러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지금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이게 왜 끝났지를 아셔야 돼요. 끝난 상황이라는 거는 일단 얘가 됐다는 건데 얘는 왜 갑자기 그냥 됐지?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되는 조건은 여기서 그냥 빠져나왔네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분명히 여기 무한 루프를 넣어놓은 건데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시작부터 끝나는 요 일련의 과정을 한 번씩 뜯어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게 없다? 이런 걸 내가 안 만들고 실행을 했다? 그럼 뭐야 이상한데 안 나오잖아 하고서 이제 상황 파악 먼저 하시고, 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때는. 그죠? 요런 거 이미지에는 주 이미지가 없다,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다니까 그럼 이게 있으면 뭘 안 하겠네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해결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도 지울게요. 주 이미지가 대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당장 만드는 거 말고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도 실력은 좀 금방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최초 게임 켰을 때의 상태고요. 근데 지금 이것만 해도 사실 67줄인데 별로 한 게 없어요 딱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창 하나 만들어놨고 타이틀 박아놨고 창 크기, 그리고 얘 하나 불러왔고 얘 크기 조정하고 뭐 좌표 설정해서 여기다 그린다, 이게 다예요. 뭐 종료 조건 하나 넣어준 거. 최초에 여기 나온 거는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릴 때 쇼 이미지를 할 때 X좌표와 Y좌표, 미리 설정된 X좌표와 Y좌표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그리고 있다, 이게 다잖아요. 사실 뭐 엄청나게 한 건 없습니다. 이거 파악이 좀 중요해요 지금은. 대신에 여기서 괜히 쓴 코드는 없는데 K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K는 변화를 이제 좀 주기 위해서 확인용으로 넣어놨던 건데, 얘를 일단 냅둘게요. 일단은 이동을 할 건데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이동을 한다. 얘가 이동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얘가 좌우로 이동을 하겠대요. 그냥 움직여 하고 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너 여기서 일로 가, 너 여기서 일로 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거고,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어도 정해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0이에요. 그렇죠? 지금 좌우만 따지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00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X축이 되는 거고 이게 Y축이 되는 거고, 맞죠? 여기가 0,0이었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X축에서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왜냐면 여기까지 해버리면은 밖으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화면 밖으로. 그죠? 맨 좌측에서부터 맨 우측까지 여기서 이제 X축 이동을 하게 될 건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 좌표를 구현을 해야 돼요. 지금 좌표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점의 좌표는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지금 이렇게 체크한 거 두 군데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X만 따져보자면 얘는 0일 거고요. 0, 어쩌고일 거고, 맞죠? 얘는 뭐예요? 여기는 400, 어쩌고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의 기준은 이 점이기 때문에, 그죠? 좌측 상단이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 색깔이 좀 그러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러면 이 파란 점의 좌표는 뭐예요? 얘는 이 이미지가, 이 전투기 이미지가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안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니까. 여기는 400 빼기 80 맞나요? 왜 80이에요? 이미지의 크기가 지금 80이니까 80으로 해놨었잖아요. 여기 체인지 사이즈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사이즈에 제로 마이너스 뭐예요? 히어로의 위드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값이요. 그러면은 이 연산 결과보다 이 녀석의 x 값이 커진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냅두면은 얘가 빠져나가겠다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동을 할 수 있는 최대값이에요. 그냥 이동을 할 수 있는 최대값, 최대 범위 0부터 최대 범위는 0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이 이미지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이해되시나요? 일단 범위 한번 생각해 본 거고, 그리고 범위는 범위고 얘가 이동을 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그거는 뭐 인서트 키를 눌렀는데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것도 이상해요. 키보드에 아무 키나 눌렀는데 그냥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일단 전제 조건 왼쪽 방향키 눌렸나? 왼쪽 방향키가 눌렸나? 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2번 이번에 눌린 게 왼쪽 방향키네 하면 뭘 바꿔줘야 돼요? 어쨌든 뭔가 바뀌어야 얘가 움직일 거잖아요. 왼쪽 방향키를 눌렀다면 이 이미지에 X 좌표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X 좌표는 지금 우리가 구해 놨었어요. 이렇게 최초에 박아놨던 X 좌표인데,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왼쪽 방향키를 누른다면 X 좌표를 감소시켜 주면 되겠네요. X 좌표 값이 지금 한 이쯤부터 시작이 될 거야. 왼쪽 방향키를 눌렀다면 음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씩 빼준다면 되겠네요. 빼준다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좀 갑자기 뭔가 괴리감이 드는 게, 이게 사실 오락실 게임보다 못한 수준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 이펙트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뭐 좀 부드럽게 움직이겠다 이런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움직이게 하고 싶다 이게 다인데,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얘가 발사하는 투사체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 적들도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이 위에서는.
얘네들끼리 부딪힌다면도 계산을 해야 될 거고, 이 적이 어디까지 갈 건데도 계산을 해야 될 거고, 얘랑 부딪히면도 계산을 해야 될 거고, 내가 발사한 이미지, 이 미사일 이미지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될 거고, 얘네들이 등장할 수 있는 X축의 범위는 어딘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Y축으로 또 제한을 걸어놔야 될 거고, 적들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그걸 좀 연산해야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 할 때마다. 이게 처음 등장하는 거라 이런 거지, 나중에 좀 적용을 하다 보면은 비슷한 걸 하고 있구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동은 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미사일도 이쪽 방향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 적들은 이쪽 방향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럼 대충 감 오시죠? Y축의 Y좌표 값을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뭐 판별 같은 거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입력도 신경 써야 되고, 상황도 신경 써야 되고, 종료 조건 같은 거 판별해야 되는 거고, 게임 오버 조건 같은 거 판별해야 되는 거고, 스코어, 뭐 시간 이런 거 판별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누구는 객체로 만들고 누구는 그냥 변수로 처리할 거고, 또 미사일이랑 적이랑 충돌은 어떻게 판단하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적이랑 이 전투기랑 충돌은 어떻게 판단하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충돌했다면도 이제 좀 설정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충돌을 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충돌로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범위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좀 많아요, 뭐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얘를 적당히 하다가 좀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아무튼 한 대까지는 할 거라서 우선은 계속 해보자면, 일단 중요한 거는 히어로점 X를 감소시킨다. 요 과정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감소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증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죠. 그게 이 범위라는 거고, 최대 값이랑 최소 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히어로점 X를 감소시킬 건데, 얘는 0보다 작아지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그죠? 얘가 사이즈의 제로 마이너스 히어로점 위드보다 커진다면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고.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이거 눌렸어 안 눌렸어를 봐야 돼요. 왼쪽 방향키 지금 눌린 거야 눌리지 않은 거야를 보려면 얘가 판별을 해줄 겁니다. 감지는 얘가 할 거예요. 지금 이 while문을 잘 들여다 보세요. while문 안에 들어있는 이 for문, 얘는 이미 하나 감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뭐였죠? 종료 버튼이었죠. 이거 지금 제가 이걸 마우스로 누르는 행위는 얘한테 입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56 숫자 봤었잖아요. 종료 상황은 256이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이벤트 하면은 이거 if문 거예요, for문 거예요? 이거 for문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받아와요, 정보를. 이벤트 타입이 아니라 그냥 이벤트 자체를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우스 모션 같은 거, 버튼, 터치 뭐 이런 거 전부 다 불러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 안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마우스의 좌표 값도 다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좌표 값도 다 알아오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키보드를 막 이렇게 눌렀대요. 그러면 얘는 유니코드 키 다운, 키 업이라고 보이시나요? 키가 눌렸다, 이 해당 키가 떨어졌다예요.
얘는 전부 다 감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텍스트로 해서 제가 누른 이런 애들, 그죠? 제가 마지막에 누른 게 잠깐만요. 아니 마우스 움직이지 말고 제가 누른 게 ASDF예요. 그럼 ASDF 다 알아요. 얘는. 그리고 방향키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얘는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텍스트가 없으니까 이런 식인데 키코드가 남아요. 이렇게 왼쪽이 04고 오른쪽이 03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방향키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아래, 방향키 위쪽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왼쪽이었죠. 04. 얘는 키다운 키업, 키다운 키업, 키다운 키업을 반복하고 있고, 제가 왜냐면 계속 연타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거 오른쪽이었죠. 03이에요. 03도 마찬가지로 키다운 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은 05인가 아래쪽 먼저였나? 아무튼 05, 06 이렇게 다 키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좀 끄고, 키보드를 부셔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이렇게 키보드 버튼 하나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스프링 달려있고 그 안쪽에 이렇게 버튼이, 실제 버튼이 따로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이 버튼 자체가 눌린 거고, 내가 손을 뗀다면 이 키보드 자체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계속 씹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중간에 껴있어서 씹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얘는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키 다운이 될 거고, 얘가 키 업이 될 거예요. 얘를 눌렀다면 그 손을 뗐을 때 떨어진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해당 키가 눌렸다, 떨어졌다, 눌렸다, 떨어졌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쓸 이유가 없죠. 왜냐면 얘가 알아서 알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걸 눌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따로 해줄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다 감지를 하고 있고, 그죠? 우리는 이 정보를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태에 프린트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뒤에서는 계속 얘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싶다면 여기서 폼온 걸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프린트 이벤트 타입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타입을 받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뭐예요? 이 프린트는 누구 거예요? if 거잖아요. 그러면은 종료를 했을 때 프린트죠. 종료했을 때 프린트. 종료했을 때만 보여주는 거니까. 폼은 거라면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계속 반복문 돌면서 보여줄 거니까. 그런 거. 얘네 두 개는 위치에 따라서 보여주는 그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키보드의 정보를 알아올 수 있어요. 방금 전 같이 이렇게 프린트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 근데 지금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좌측이랑 우측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좌측, 우측 그리고 끌 거예요. 최초의 좌측이 키다운 이만큼, 그리고 우측은 79, 스캔 코드는 79고 키 코드는 이렇게 04, 03 이렇게 두 개 보면 되겠네요. 이 위에 게 좌측이고 아래 게 우측이고. 그쵸? 이거를 자,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렀다 뗐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실행되는 게 사실은 얘한테도 연관이 있는 게, 이거 1초에 60번 실행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더 커진다면은 얘도 더 많이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내가 눌렀다 뗐다를 더 많이 한다면 감지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제가 눌렀다가 뗀 그 시점을 잡아라 했는데, 저는 얘가 도는 만큼 그렇게 빠르게
이 반복문이 도는 만큼 빠르게 눌렀다 뗐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몇 개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04가 레프트, 03이 라이트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키코드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요. 왼쪽 키인지 오른쪽 키인지 이게 이렇게 할까? 이게 왼쪽이었고, 이거 아시죠? 이 문자 특수 문자 키 누른 다음에 탭 누르면 다 나오는 거. 이렇게 어떤 타입이 들어있는지 그런 거 궁금하면 이렇게 이벤트를 까보면 된다는 거. 일단은 이게 왼쪽 오른쪽을 우리는 직접 구해왔지만 여기서 또 제공해주는 문법을 써보자면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반복문 거가 되겠죠. 맞죠? 얘는 반복문이잖아요. 이벤트의 타입 이 게임에 이게 상태 판별을 먼저 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어떤 키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눌렸어 떨어졌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눌렸는데 보니까 이 키네가 맞는 거지, 이 키가 눌렸다가 아니잖아요. 뭔가 눌렸다는 걸 먼저 감지하는 거고 그 뒤에 어떤 키인지를 판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키 다운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키 다운, 스펠링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누군가 눌렸다는 알아요. 얘는 대신에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알려면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복붙했던 이런 코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실 여기서 이벤트에 키가 하이 게임의 레프트야를 그냥 바로 말해도 돼요. 얘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지금 키보드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뭐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왼쪽 방향키 누르면은 하나씩 쌓이죠. 프린트가.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만큼. 지금 그냥 화면만 보시고 요거 지금 상황은 이래요. 실행을 하면 제가 키보드 뭐 아무거나 눌러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왼쪽 키보드 방향키 누르면 프린트를 하나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밑에 하나씩 쌓이는 거. 이만큼. 사실은 되게 간단하죠. 지금 제일 큰 건 이 포문이고, 이 포문은 계속 이 이벤트를 가져와서 이 안쪽에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예외예요. 사실 이 첫 번째 있는 거, 얘는 그냥 끄겠다는 거니까 보내주면 돼요. 그죠? 그냥 보내주고, 요게 이제 좀 이번에 추가된 건데, 이벤트의 타입이 눌렸다예요. 눌렸다가 먼저예요. 왜냐면 눌렸다의 경우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왼쪽 방향키도 눌릴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 방향키도 눌릴 수가 있는 거고, 스페이스바도 눌릴 수가 있는 거고, 키보드의 버튼은 여러 개니까. 눌렸는데 그게 뭔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왼쪽 방향키랑 같아? 그러면 이거 출력할게요. 그게 아니면 출력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엘스다,
키 아니 지금 제가 키보드 방향 왼쪽 방향 키 말고 그냥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아무거나. 이러다가 왼쪽 방향 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쓰는 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눌렸는데 이게 뭐야? 눌리긴 눌린 것 같은데 이게 뭐야?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런 문구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확인을 이제 또 해볼 수가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뭔데? 키 레프트가 뭔데잖아요.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사실. 이렇게 왼쪽 방향 키를 눌렸는데 이게 도대체 뭔데를 보면은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까봤던 키코드 공사, 그걸 그냥 얘는 대신 알아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자체를 출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출력을 할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이 안쪽에서 아까 뭐 하면 된다까지 결론이 났잖아요. 왼쪽 방향키가 눌렸네? 그러면 히어로의 X좌표를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눌린 것까지 판별이 됐잖아요. 지금 눌렸다면 감소인데,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얼만큼 움직일 건데랑 얼마나 빨리 움직일 건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얼만큼 움직일 건데랑 얼마나 빨리 움직일 건데.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다시 좀 해보자면,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여기서 추가하기 전에 셀프 점 뭐랄까 무브라고 해놓고 히어로의 무브 값을 한 5 정도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5는 픽셀이에요. 픽셀 단위. 객체 하나 만들 때 이동 거리 디스턴 일단 이렇게 놓죠. 그래서 X좌표에서 이만큼씩 뺄 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얘는. 근데 실제로 빼려면은 여기서 히어로의 X 값에서 히어로의 무브 값을 빼주면, 사실 얘는 그냥 X좌표인 거고 얘는 5잖아요. 그냥 5. 원래 있던 좌표에다가 요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증가 1증가 할 때 이렇게 표현했고, 반복문 할 때 했던 거잖아요. 이거 원래 있던 X 좌표에다가 이만큼씩 빼겠다 라는 건데, 이게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누를 때만이니까 요 안쪽에다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제가 다른 방향키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왼쪽 방향키 누르면은 움직이네요. 그죠? 누를 때만 움직이는 거니까. 대신에 얘는 지금 이런 식일 거예요. 저 범위 설정을 전혀 안 해주고 있으니까요. 저 파고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도 지금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른쪽 방향키는 이제 쉬운 게 요것만 추가해주면 될 거니까. 키가 화이트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증가시켜주면 되잖아요. x좌표의 값을. 그죠? 요거랑 출력을 해보자면 제가 얘를 실행시키고 왼쪽 방향키랑 그래 일단 왼쪽 방향키 눌러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도 눌러볼게요. 이동이 되네요. 그죠? 04랑 03 아까 우리가 알아온 키코드로 얘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대신에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움직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눌렀다가 뺐고요, 눌렀다가 뺐어요. 왼쪽 방향키 눌렀다가 뺐고요, 눌렀다가 뺐어요. 얘를 그냥 연타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이거 좀 더 답답하니까 15씩 갑시다. 15씩 가면은 얘는 조금 더 성큼성큼 움직이겠죠. 이렇게요. 한 번에 더하고 빼고 있는 양이 더 늘어난 거니까 좀 더 크게 움직이는 건데 빠져나간다는 거. 이렇게 요걸 막아야 돼요. 여기도 좀 빠져나가고 있죠. 이렇게 이것도 막아야 돼요. 얘는 이렇게 합시다. 얘가 만약에 얘 킥은 건드리지 말고 지금 요거는 좀 직접 해볼 만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화하고 있는가, 다른 키는 어떡하지 같은 거. 그럼 이렇게 키 레프트, 키 라이트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다른 키보드 버튼들도 이런 이제 지정된 뭔가가 있다는 건데, 자 이제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는, 저는 오른쪽 키 누르고 있으면 얘가 오른쪽으로 쭉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왼쪽 키 누르고 있으면 그냥 쭉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판별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키 다운의 경우에만 이런 일을 하게끔 해놨으니까요. 키 업에 관한 내용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어떠한 키가 눌린다면 얘가 떨어지는 시점은 그 후일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키 다운된 게 레프트던 라이트던 이 레프트가 업될 거고 라이트가 업되는 시점이 다를 건데, 분명히 이 사이 시간이 있을 건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사이 시간 동안 얘는 계속 움직이길 원해요. 지금 눌렀다가 뗐는데 한 번만 움직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눌렸다가 떼면 이 중간에서는 계속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얘를 누르고 떼는 시점, 그래서 이동을 유지하는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왜 한 번만 움직이고 말아? 이건 문제가 될 거니까요. 눌렀다 뗐다를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이제 한번 정리를 했던 X축에 있어서 최대 이동 범위를 제한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제한 범위는 여기 써놨어요. 0부터 사이즈 제로에 마이너스 히어로점 위드값 이렇게 맞잖아요. 이만큼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러고 있을 거니까. 만약에 이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럼 그냥 막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막는 행위를 뭘 손을 대줘야 되는가, 어떤
값을 컨트롤해서 얘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움직이는 것까지는 일단 성공을 한 거니까 개체의 이동, 이게 뭐 한 거냐면 오브젝트 이동까지 한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키 다운까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 일단은 요렇게